첫 번째 문제부터인데 그림과 같이 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 식이 다 나와 있고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 A, B라고 한대. 좌표 나오겠다, 그렇죠? B점의 좌표 14,0, A점의 좌표 0,7. 그리고 요 직선이 로그 함수 두 개를 만났는데 저 로그 함수 두 개가 둘 다 밑이 A예요. 그죠? 근데 쟤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 서로 평행이동하면 겹칠 텐데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겹치는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2, 1 움직이면 겹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2, 1이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2, 1 움직이면 Q가 될 거라고. 이 P랑 Q 사이에 X좌표 2 차이 나고 Y좌표 1 차이 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위에 있는 곡선을 2, 1만큼 평행이동 하겠다는 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그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요 방향으로 움직여서 딱 멈췄다는 건 이 점 P가 요 방향으로 와서 Q에서 딱 멈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점 X좌표 뭔지 모르겠고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요 간격이 2구나 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뭐래? AP랑 QB가 2대 1이라잖아. AP의 선분의 길이랑 QB 선분의 길이가 2대 1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X좌표만 생각해 보자고요. AP까지 가는데 걸리는 X좌표랑 QB까지 가는데 걸리는 X좌표의 차이도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다 합쳐서 얼마야? 12야. 14 중에 얘가 2를 잡아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합치고 요렇게 둘이 합치면 12야. 그걸 2대 1로 쪼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요 길이가 얼마다? 4다. 그 얘기라고. 그래야 2대 1이 될 거니까. 그지? 즉 P라는 점과 Q라는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경우엔 이렇게 실제로 좌표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그죠? 그럼 P점의 X좌표는 8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직선 위에 이 때문에 Q점의 Y좌표는 뭐 되겠어요? 8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8, 뭐냐? 3이야? 그죠? 8,3이죠. 점 P의 좌표가 8,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다 8 대입해서 3 나왔다는 얘기잖아. 점 P는 로그함수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거든요. 그죠? 3은 로그 A의 8-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A의 세제곱이 7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A 자체는 7의 3분의 1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그렇죠? 일본 할만하다니까. 교육이랑 같다는 거 말하는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N이랑 M이랑 비교해가지고 다음 3번 쉬우니까 3번 먼저 볼까요? 3번 그림과 같이 또 로그함수 곡선이에요. 밑이 1보다 큰 녀석인데 ABC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대요. 보니까 X1, X2 사이에 뭐 1이 들어있대. 뭐 이 그림 그냥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X1 요점 X좌표고요. 1하고 X2야. 이 점 세 개가 세 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거든. 숫자 3개 등비수열을 이룬데 뭐 생각해야 돼? 등비중항 생각해야죠. 등비중항 뭐였다? 양 옆에 걸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일단 요 말 때문에 x1이랑 x2를 곱한 게 1의 제곱과 같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뭐 x1, x2 다 양수일 거니까 그냥 둘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1이라는 건 x2분의 1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제 요점의 좌표 원래는 x1, y1 그랬는데 요점의 좌표를 x2로 나타내 보면 x2분의 1, 로그 a의 x2분의 1이고 요점의 좌표는 x2, 로그 a의 x2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y좌표 로그 a의 x2분의 1 이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뽑아내면 로그 a의 x2하고 같은 거잖아요. 쓰고 나서 보니까 어때? 부호만 반대야. 요점 y좌표랑 요점 y좌표가 부호만 반대야. 둘이 더하면 빵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런 얘기다.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의 y좌표를 더하면 요 점의 y좌표랑 같은 거예요. 물론 원래 더해서 반띵하면 요점 y좌표, 요점 y좌표 더해서 반띵하니까 요점 y좌표랑 똑같아.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얘가 중점이란 이야기야. 중점이란 이야기야. 그 말은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이 점의 x좌표란 이야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반띵하는 건 쓰기 불편해서 그냥 이를 곱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에 보시면 삼각형 ABC 나오는데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다 그랬거든. 근데 이 삼각형 잘 보면 요점의 y좌표랑 요점의 y좌표 같다 그랬잖아요. 자를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삼각형,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삼각형 높이가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빗금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2란 이야기예요.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얼마야? 2분의 1에 밑변 2고요. 높이가 로그 a의 x2야. 얘가 2라고요. 그쵸? 약분해버리면 a 제곱이 뭐다? x2다 그 얘기네요. 아이고. 그죠? 뭐? 뭐 그거는 뭐 해봐야 아는 건데 해보니까 아니네요. 실제로 x1이나 x2의 좌표를 찾아야 되냐? 일 수도 있는데 a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구하라고 한 게 보니까 저거네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뭐예요? 중점이 얘라니까? 그래서 저 답이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냥 순서대로 풀면 이렇게 생겼다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뒤에 나올 얘기지만 미리 얘기를 하고 가자면 요거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등비 수열을 이루는 x좌표들을 로그에다 넣을 거잖아. 그럼 그 y좌표들은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는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점 x좌표 아니 y좌표가 이점 y좌표, 이점 y좌표, 이점 y좌표가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중앙이 얼마야?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부호가 다르구나라는 건 사실은 이런 짓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 y좌표랑 이 점 y좌표 둘이 부호만 반대구나. 3이 중점이네. 그러면 x좌표 둘에 더해서 반띵한 게 3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2번. 얘는 그래프여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얘를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경우에 좌표 찾아야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랬잖아. 근데 이건 x1, x2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고, 이거 뭐 내신 학교 프린트 같은 데서도 보면 이거 혜진쌤 프린트 있었어. 이런 비슷한 거. 아무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로그 3의 x 더하기 1이랑 절대값 씌우면서 그래프 둘이 만났는데요. 쟤네 둘이 지금 밑이 완전 달라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고, 뭐 2분의 1은 뭐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는데 옳은 곳을 골라보세요거든요. P점의 x좌표가 x1, Q점의 x좌표가 x2야.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좀 이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림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만 더 크게 할까? 뭐라고? 크게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기억번이 뭐냐면 x1이 2분의 1보다 크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2분의 1을 어디선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거 살펴보면 여기서 일단 아는 점을 먼저 좀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점. 어디냐면 일단 여기. 요즘 x좌표 얼마? 요즘 좌표 얼마겠어요? 1,0겠지. 지금 얘가 누구냐면 요거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을 접어 올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1,0이어서 여기 1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2분의 1을 물어봤거든. 요점의 x좌표가 x1인데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건데, 보면 P라는 점에서 교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소가 바뀌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넣은 거랑 여기다 2분의 1 넣은 걸 봐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살펴보면 2분의 1이 얘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잖아? 얼마 나와요? 1이 나와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2분의 3이야. 이건 1보다 크냐 작으냐? 1보다 작지. 이거 왜냐면 로그 3의 3에서 로그 3의 2 빼는 거니까 1에서 로그 3의 2를 빼는 거예요. 1보다 작다고. 2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했더니 얘가 더 커. 그러니까 x좌표 2분의 1에선 두 곡선 중에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란 이야기야? P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아니 P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얘보다. 납득이 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뭐 대충 한 요쯤에 있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참고로 2분의 1 넣어서 1이니까 대충 요만큼이 1이면 요만큼 1점 되겠지. 뭐 요점 1이라고 대충 칩시다. 이렇게. 요 y좌표를 1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다음 니은번에 보면 이제 y2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봤는데 y2는 요 점의 y좌표거든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얘랑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는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y좌표 1을 물어봤잖아. 그럼 얘도 이거야. y좌표 1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얘보다 위인지 밑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요놈 y좌표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y좌표가 1이 되려면 x좌표가 2여야 돼. 절대값이니까. 요놈 y좌표가 1 되려면 x좌표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뭔 소리야? 2,1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Q점의 y좌표 자체가 1이구나 라는 그림이 있다냐.
Q라는 점의 y좌표 자체가 왜 이래? 1이란 소리구나.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점 y좌표는 x좌표는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히 2,1이어서 그런데 얘가 딱 2,1이 아니더라도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y좌표가 1이 되는 x좌표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교차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얘보다 더 작은 데서는 요놈 x좌표가 더 작은 거고 커지면 x좌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니까. 그치? 그런 걸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디귿번 얘가 약간 골치 아픈 애인데 x1이랑 y1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라는 이야기거든? 뭐 어쩌란 얘기야. y는 x 그래프도 없는데. 심지어 얘는 뭐야? 2배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프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요 상태로 볼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거 기울기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x1은 양수거든? 그래서 x1으로 다 나누면 x1분의 y1 1 x1분의 2y1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x1분의 y1을 살펴보면 요것 때문에 1보다 작다는 이야기고 오른쪽 것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즉 x1분의 y1 요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평균 변화율인 거 알겠죠? 뒤에 지금 빼기 0 빼기 0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0,0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점인데 일단 얘는 좀 확실하게 나온 게 이거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위에 있는 거 쳐다보고 밑에 거 풀라고 그랬잖아요. 디귿 2,1이라고 얘 알려줬거든. 사실상 니은에서 니은이 틀리긴 했지만 그럼 2,1은 왜 준 거냐면 0,0에서 2,1까지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0,0에서 p까지의 기울기랑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보면 당연히 얘 2분의 1보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니은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어허. 위로 볼록한 녀석이고 여기 있는 거 찾고 여기 0,0일 때 여기 있는 거 찾고 있는데 야 여기 2,1이 있었다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평균 변화율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은 니은의 2,1이라는 점 Q점의 좌표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고. 문제는 이쪽이야. 여기 1인 거. 1을 찾을 수가 없어요. 1이 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어진 힌트를 사용할 거야 입장에서 보면 기억번을 쓸 거거든요. 기억번. 기억번에서 뭐 나왔냐면 x좌표 2분의 1을 물어봤어.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찾고 싶은데 그 앞에서 뭐 물어봤냐면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필이면 물어봤거든. 그래서 x좌표가 2분의 1인 점을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린 지금 0,0에서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0,0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를 살펴볼 거예요. x좌표 2분의 1인 점. 0,0에서 여기까지, 0,0에서 여기까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 요 점의 좌표는 참고로 2분의 1, 아까 찾았잖아요. 이거라고. 로그 3에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0,0에서 얘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2분의 1 빼기 0분의 로그 3에 2분의 3 빼기 0이거든요. 뭐 빼기 0은 있으나만 한 거니까 됐고 분자 분모의 2씩 곱해 그럼 로그 3에 4분의 9예요. 그죠? 2분의 3을 제곱할 거니까. 근데 이게 4분의 9는 2점 얼마잖아. 3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로그 3의 3보다는 작을 거잖아. 다시 말해서 0,0에서 여기 x좌표 2분의 1까지의 기울기를 살펴도 1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보다 더 작을 거잖아. 더 뒤에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림을 좀 더 어디다 해야 돼? 더 크게 그려서 좀 과장해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얘기인데 0,0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 나는 지금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은데
정확히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앞에 있는 놈 찾아봤더니 아 얘도 기울기가 1보다 작아. 그럼 이거보다 더 뒤에 있는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 직접적으로 1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얘보다 더 왼쪽 편에 있는 아까 기억번에서 잠깐 언급했던 x좌표가 2분의 1인 점 가지고 기울기를 살펴도 이거 1보다 작아. 그러니까 걔보다 더 뒤에 있는 거 당연히 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렵다 그죠? 얘는 그래도 바로 보이는데 얘가 안 보이거든. 이걸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제일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질 나죠. 레벨 3 다음 문제지. 이거 니네 내신 문제지 이런 데 다 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뒤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2개 직접 풀어봅니다. 지금 밑에 써 있는데 웬만하면 가리고 풀어보세요. 수능에 나왔던 거라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옆에 있는 것도 9월 수능이거든. 9월 모의고사거든. 9월 모의고사는 거의 수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y가 그럼 칠판 불 좀 켜줄래? 밑에 거. 네. y가 ax제곱이래.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b라는 점은 4,0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OA하고 AB가 수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거든. 그림 그래서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을 때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1에 x축 점근선에 증가하는 녀석일 거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y는 루트 3인데 루트 3이면 요쯤 어딘가 있을 거거든. 여기쯤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대충 그어서 얘를 a다 그러면 되겠죠. 여기 루트 3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라고 했냐면 0,0에서 a까지 선분이랑 4,0에서 요 a까지 얘네들이 지금 수직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기울기를 좀 구하면 될 거고 여기 0,0이고 여기 4,0이야.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힌트가 뭐다? y좌표가 루트 3이다. 그죠? 그럼 y좌표가 루트 3? x좌표는 뭐겠어? 로그 a의 루트 3.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그럼 이제 기울기 2개 찾아보면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거 0,0에서 a까지 OA의 기울기는 요거 0이니까 그냥 생략합시다. 로그 a의 루트 3분의 루트 3. 이게 OA의 기울기가 될 거고 원래 뒤에 빼기 0 빼기 0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AB라는 선분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 분의 0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둘이 곱하면 뭐다?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서로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분자 먼저 보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퉁쳐서 없애면 분모에 있는 로그 a의 루트 3 곱하기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 얘가 3이에요. 그 소리가 될 거고요. 치환해서 풀면 되겠네. 그렇죠? 로그 a 루트 3 t로 치환하면 t 4 마이너스 t가 3이고 전개해서 자리가 부족하냐. t 마이너스 t제곱에 우변 넘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0이니까 t가 1인 거랑 3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1이거나 3이다 그 얘기니까 a의 1제곱이 루트 3이든지 a의 세제곱이 루트 3이든지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쟤네들 둘이 곱해보세요예요. 이건 a가 3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a가 3의 6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곱한다는 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3분의 2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원이 하나 나와 있고 로그 함수 나와 있고 둘이 만날 건데 그 교점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이 이어보니까 지름이더래. 그 말은 걔네 둘이 중점 찾으면 원의 중심이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보면 원이 있고 뭐 로그 함수가 대략 이렇게 지나갈 건데 약간 기울어졌지만 얘와 얘를 이어보면 이게 지름이에요 라는 말이니까 딱 가운데 원의 중심 어디야? 4분의 5, 0이거든요. 그죠? x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4분의 5고 y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까? 아무래도 x좌표는 숫자가 있는데 y좌표는 둘이 더하면 빵이라는 이야기니까 y좌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죠. 요 점의 y좌표를 뭐 t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t 중점이 0이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로그 함수 이거였거든. y좌표가 t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t제곱, t. 맞냐? 맞죠? 요 점의 좌표는 뭐야? a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럼 이제 x좌표 살펴보면 되죠. 얘랑 둘이 돼서 반띵하면 이거더라. 그래서 a의 t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t제곱을 더하면 2분의 5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로 a의 t제곱이 나오겠네. 그죠? a의 t제곱을 하나씩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시면 결국 a의 t제곱이 2하고 2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뭐 그림상으로 보면 얘를 2라고 하고 그래야 얘가 2분의 1인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a의 t제곱이 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t까지 찾으면 끝이 나겠죠? t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좀 이상한 숫자 하나 있잖아요. 여기 16분의 13이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4분의 루트 13이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4분의 5, 0이고 요 점의 좌표는 2, t다 그 얘기였다고. 그지? a의 t제곱을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분의 루트 13이다 가지고 t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t가 찾아줬다는 이야기는 a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되죠? 그래서 요거 녀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 좌표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을 수 있고요. 찾아야 답이 풀려요. 좌표를 찾으러 갈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드디어 삼각함수 하러 갑니다. 삼각함수 이야기를 할 텐데 순서를 보자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일반각이라는 거거든. 그 일반각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이게 하도 옛날에 했던 거라서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겠지만 시초선, 동경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거든. 시작하는 선이고 반직선이야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의 각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동경을 나타내고 싶은데 요 각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거 한 30도쯤 된다고 칠까? 그러면 여기 O 뭐 여기 X라고 할까? 이 OX가 나타내고 있는 동경의 크기는 30도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 바퀴를 다 돌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390도라는 각도의 동경도 이거고 750도에 해당하는 것도 이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마이너스 330도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그냥 30도다 라고 콕 집어서 딱 하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각도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돌아봤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그리고 330도를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여기 써 있는 n은 정수 되겠지. 그죠? 뭐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일반각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요게 하나짜리면 그냥 이러고 치우면 되거든. 근데 여러 개의 동경이 나타나 있을 때 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얘네 둘 사이의 위치 관계 이런 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그림 그려봤더니 두 동경이 일치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알파와 베타의 일반각이 똑같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몇 바퀴 차이는 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시초선 이렇게 있을 때 알파가 이건데 얘는 요만큼 돌아서 온 거고 베타도 이건데 얘는 막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일치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 둘을 빼봤더니 딱 정수배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0이 아니야. 360도일 수도 있고 72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60도일 수도 있어. 어쨌든 몇 바퀴를 돌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둘이 일치한다는 건. 그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방향이 반대야.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둘이 빼잖아?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인 거지. 180도 차이가 더 나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동경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나머지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요 녀석을 표현할 땐 360도 정수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를 표현할 땐 360 곱하기 n은 그냥 예의상 붙은 거고 거기에 180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둘이 빼면 360 곱하기 정수는 그냥 예의상 붙은 거고 실제로는 180도 차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야. 네가 물어본 게 이거라고. 오케이? 원점 대칭이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등등등 다 있거든요. 빨리 해보면 이런 건데 알파와 베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하면 딱 떨어지는 거지.
얘는 얘 이상 돌고 요만큼 더 와서 쓴 거고 얘 돌고 거꾸로 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세타, 얘는 어쩌고 저쩌고 빼기 세타.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어디다 써야 되냐? 알파하고 베타를 둘이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알파랑 베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때? 그러면 얘는 x축, y축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알파랑 베타 둘이 더하면 준수야? 아니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넣어야지. 얘는 막 돌고 여기서 요만큼 꺾인 거고 얘는 막 돌고 180도 갔다가 거꾸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야 세타가 사라질 거고 180도가 혼자 남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식을 그냥 막 달달달 외운다? 아이, 당연히 까먹어. 당연히 헷갈리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엄청 자주 나오는 거면 그냥 달달달 외워서 막 쓰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건데 엄청 자주 나오는 게 아니야. 어쩌다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애들은 외우면 100번 까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림 가지고 떠올리는 거야. 한 놈을 막 돌아서 X축 여기 C초선에서 이만큼 돌아간 녀석이라고 보고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그러면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죠? 뭐 빼서 뭐다 더해서 뭐다 이렇게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호도법인데 호도법이라는 건 각도를 재는 그냥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어. 그죠? 1라디안의 크기가 뭐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 우리 보통 반지름을 R로 표시하고 호의 길이를 L로 표시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이렇게 표시할 텐데 R하고 L하고 같을 때의 중심각.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할 거다. 예요. 새로운 말이 안 나오냐?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야, 그냥. 각도의 단위를 하나 새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편하냐면 호의 길이를 아주 편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죠?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요 1라디안이라는 크기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360도잖아. 저거를 이제 60분법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 걸까? 대충 60분법으로 하면 생각을 해봐.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럼 이거는 대충 60도보다 커 작아? 조금? 작아요. 이거 60도보다 조금 작아요. 예를 들면 요거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라고 치면 다 60도거든. 세 변의 길이 다 같겠죠. 근데 호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얘를 약간 구겨야 돼. 이렇게. 그래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만들어지잖아요. 60도에서 약간 구겨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뭐 58점 얼마 뭐 이래요. 아무튼 약간 작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알 필요 없고 느낌상 조금 작구나.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호도법 가지고 각도를 잴 때 그래서 뭐 1이라는 것도 당연히 단위야, 단위. 각도의 단위거든. 근데 주로 제보다는 파이가 들어간 걸 많이 쓰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위를 사실을 만들어낸 이 호도법이라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이 호의 길이 L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대로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대로 하자면 일단 뭐 하는 거야? 아니 2파이 r 2파이 r 이거 원 둘레고 얘를 360도로 쪼갠 다음에 알파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도일 때의 호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잘 보면 뭐 2는 숫자고 파이도 숫자고 이건 뭐 3.14 어쩌고 뭐 이런 숫자잖아요. 360도도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건 R 반지름하고 알파도 중심각만 변하는 거야. 심지어 얘네 둘 그런 거죠. 비례하는 거야. 정비례. R이 2배 되면 L도 2배. R이 3배 되면 L도 3배. 알파가 2배 되면 L도 2배. 알파가 3배 되면 L도 3배. 다시 말해서 이 R이랑 알파의 곱 얘네 둘의 서로 정비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곱으로 L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1 요거는 안 변하는 거고 거기에 R하고 알파도를 곱할 건데 이 R에다가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 이 덩어리를 세타라는 라디안의 단위로 나타내자라고 한 거라고요. 어차피 360도분의 2파이는 안 변하는 거니까 알파도에 해당하는 걸 이런 숫자들을 곱해서 새로운 각도 체계인 세타도라고 나타내 보면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바로 호의 길이 L을 나타낼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지름 R이고 중심각의 크기 1 라디안 그러면 L이 얼마야? R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실은 L을 나타내고 싶어서 호도법이라는 걸 만들었구나. 새로운 각도 체계를 만든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 얘기야. 세타 라디안이라는 건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칠판이 따뜻하다.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 360도거든.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몇 라디안이에요?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이거든. 그지? 이거 왜 그러냐면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잖아요. 근데 얘를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로 나타내고 싶다고. 이렇게 세타가 얼마라고? 2파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고. 그래서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 2파이 라디안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비율은 뭐야? 360도하고 2파이 라디안이 같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주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많이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호도법 단위에서 60분법으로 혹은 반대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갈 때 항상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느낌상 하나만 더. 아까 1라디안의 크기는 60도보다 약간 작다 그랬거든. 그럼 3라디안의 크기는 180도보다 약간 작겠죠. 그러니까 3.14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3.14 라디안이 180도인 거라고. 오케이? 3라디안 그러면 180도보다 약간 작아야 돼. 1라디안이 60도보다 작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3.14라는 그 숫자 자체도 각도라고 보자면 이거 3.14라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특수각 자체는 라디안에서 정수로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거 써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얘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말한 김에 우리가 쓰는 특수각은 0도, 30도, 45도. 아 잠깐만 자리가 없다. 잘린다. 옆에 해야겠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 뒤로는 그냥 짜맞추기해서 가는 거니까.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야 왜 이래? 0 라디안 뭐가 문제야? 확신이 없어.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요거는 3분의 파이, 요거는 2분의 파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그지? 이게 좌표 평면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180도잖아. 그지? 동경 입장에서 보면 30도, 45도, 60도야. 180도를 3등분한 거고요. 얘는 반에 반이니까 4등분한 거고, 이건 3등분한 걸 또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6등분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삼각비.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이름은 알고. 값이 얼마냐고. 0 일단 0 2분의 1 0 2분의 1 3분의 3이야. 이거 얼마야 이거? 0. 이건 3분의 1은 어디서 나왔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1. 풀었는데도 심지어 3분의 1인 줄.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1. 1.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다고요. 얘는 2분의 루트 1이야. 얘는 2분의 루트 0이고 얘는 2분의 루트 4야. 그래서 2분의 0, 1, 2, 3, 4 이렇게 생겼다고. 에이 까먹으면 안 되지. 고 3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에요. 누구요? 코사인은 이거 0으로. 이 뒤집는 거야 이렇게. 순서 반대로 1, 2분의 루트 역수는 아니고 역순. 근데 육순이라 했어요. 그래? 난 역수라고 들었네. 왜 나는 욕 먹는 거지? 발음이 안 좋아서요. 네. 이렇게 하고요. 탄젠트는 이게 3분의 1 그거 아니에요? 탄젠트는 하나는 네, 없잖아요. 진정하자. 하나는 0. 3분의 1이고 3분의 루트 3이 있어. 아니야. 아, 맞아. 진짜. 이게 말한 3분의 1. 45가 3분의 루트 3. 아니 그럼 루트 3이 그 맞춰보고 저희 루트 3. 진짜 엉망진창이다 니네. 그럼 말해봐. 진짜 엉망진창이다. 친구야 그럼 말해봐. 이거 얼마야? 0. 0. 이거 얼마야? 루트 3. 네. 3분의 루트 3. 1. 1. 루트 3. 맞다. 왜? 그럼 무한 말 이런 거 없어. 없다. 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찾는 거야. 위에 코사인 사인 다 써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와 장난 아닌데? 중3이세요? 야 중3들은 알겠지. 삼각비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삼각비는 내가 약간 멘붕인데 지금.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지? 그래서 세타가 이쪽에 오는 거고 90도가 여기 오는 거잖아. 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은 이렇게, 탄젠트는 이렇게거든. 그지? 뭐 A, B, C 이렇게 할까? 그럼 사인 세타는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탄젠트 찾는 거야. 이거 다 써. 뭐 1분의 0은 0이겠지. 부모 똑같이 다 2잖아. 야 위에 써 있는데도 모르면. 삼각비 이거 하려는 거 아니고 시간 다 됐어. 이런 썩을 진짜. 오늘 해야 될 더 중요한 내용은 삼각함수. 키워크고 좋았어. 얼싸안고.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았나? 고3 되면 이것만 기억난다고. 그거 진짜 엄청 욕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삼각비 그러면
지금 방금 지웠지만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돼. 맞아요. 길이의 b니까. 삼각함수 그러면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 이거 원. 원이 떠올라야 돼. 좌표표는 삼각함수는 원을 떠올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여기에 중심이 0,0인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아무 사분면에 상관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사분면에다 점을 하나 딱 찍을게.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거야. x, y라고 할 걸 그랬나? 그래, 최근 x, y네. 그래, x, y라고 하자. 얘를 x,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중요한 점이잖아요. 원의 중심에다 이어야겠지.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요거를 x축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거 뜯어서 볼게. 가로 길이 얼마? x. 세로는 y.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 r입니다. 그리고 요 각이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 찾으면 r분의 y, 코사인 세타 찾으면 r분의 x, 탄젠트 세타 찾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외워야 되는데 삼각비 할 때 삼각형이랑 똑같잖아. 차이는 뭐냐면 이 점이 꼭 일사분면이 아니라 이런 데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한테 이어 그리고 x축에 수선을 떨어뜨려.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요 노란색 있는 요 점의 경우에 세타가 누구냐면 이거야. 그지? 둔각이라고. 90도보다 더 큰 녀석이니까 사실은 삼각 B 할 때는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삼각 함수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R은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데 여기 위에 X하고 Y는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야. 상관없는데 얘는 X좌표가 음수잖아요. Y좌표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 찾으면 걔는 양수일 거라고. 코사인 값을 찾으면 음수가 될 거고. 그 바람에 탄젠트의 값은 음수가 되겠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여전히 탄젠트이거든요. 그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런 애들을 살펴보면 R은 반지름이야. 언제나 양수. X하고 Y는 좌표니까 각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니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얼싸안고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지? 아무튼 그렇고 요거 책에는 잘 안 써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요 두 개요. R을 좌변으로 넘길 거야. 여기 R을 좌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Y가 R 사인 세타거든. X는 R 코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X부터 써보면 이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럼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요 점의 좌표가 X, Y인데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저 좌표를 x, y라고 하는 이유는 0,0에서 x만큼 y만큼 가면 있는 점이야. 이렇게 얘를 찾아내겠다는 거거든.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거냐면 0,0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중에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점이야. 라고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야 중심에서 2 떨어져 있는데 동경이 60도야. 60도 딱 틀어가지고 2만큼 가면 그 점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점을 표시하는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행이동해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동경이랑 거리를 가지고도 이 점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삼각함수의 실질적인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함수 그러면 원을 떠올려야 돼. 원을. 오케이? 그리고 다시 x좌표가 반지름의 코사인이고 y좌표가 반지름의 사인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맨날 양수. x좌표가 오히려 코사인이야. 이게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그렇기 때문에 일사분면은 어차피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그 바람에 탄젠트도 양수. 근데 1, 2로 오면 x좌표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코사인이 음수야. 그래서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오고요. 1, 2로 오면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음수잖아. 그래서 코사인, 사인 둘 다 음수야. 근데 그 덕에 탄젠트가 오히려 양수가 돼버릴 거고 여기는 x좌표만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고요. 여기는 전부 다. right? 얼싸안고 병신 같지만 외우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사분면마다 사인, 코사인의 부호 이런 거 있지만 굳이 그렇게 외울 게 아니라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는 거 외우면 끝나는 거야. 아니 어느 사분면에 x, y좌표 부호를 모르는 고3은 없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중에 누가 x좌표고 y좌표인지만 잘 알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예고하자면 만약에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 그걸 이제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 원 위에 있는 점 자체가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R이 1이니까. 그지?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은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그 점의 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다 그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고요. 이걸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뒤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이구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삼각함수라는 거 보시면 쓰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탄젠트는 나중에 합시다. 이게 보시면 R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타하고 Y 좌표예요. 세타가 변하면 Y 좌표가 변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아예 생각을 해버리면 단위원의 경우엔 X좌표와 Y좌표 자체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변하면 X좌표 변하고 Y좌표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거에 함수, 정의역과 치역이 누구냐고 생각해보면 정의역은 세타예요. 치역은 누구야? 이거야.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세타고 치역은 X좌표라고요. 사인이라는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세타야. 치역은 Y좌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함수니까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치역인지 정도를 생각해보면 정의역은 각도 그리고 X좌표랑 Y좌표가 코사인의 치역, 사인의 치역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뭘 그리는 거야?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는 거야. 세타가 변하면 Y좌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그리는 거라고. 그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X좌표, Y좌표가 뭐 0에서 1 됐다. 0에서 마이너스 1, 0, 1, 마, 1, 0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합시다. 쓴 김에 마지막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냅시다. 삼각 B 할 때도 했던 거야.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가 된다. 그건 되죠. 하나 더. 얘하고 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할 건데 이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Y 제곱이고 얘는 R 제곱분의 X 제곱이고 둘이 더할 거잖아요. 그럼 이 X, Y가 원래 어디 있던 거라고? 원주 위에 있던 거라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하면 뭐다? R 제곱이다. 그래서 1이 되더라. 오케이? 세타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고 요거 두 개 섞으면 요거 두 개 섞으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예요. 왕왕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혹시 문제 풀다 보면 굳이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통분하시면 요 녀석 나옵니다.